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수채화 초보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팔레트 판을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성격이 조금 급한 어린 친구들이나 성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예요. 물감을 묻혀서 팔레트 판에 골고루 묻히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색칠을 하게 되면은 종이의 색칠 자체가 고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팔레트 판을 이용해서 붓에 물감을 골고루 묻힌 다음에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물도 적당히 있고 물감도 붓에 이렇게 개어서 쓰는 용도거든요, 팔레트 판이. 그래서 팔레트 판에 물감을 골고루 개서 사용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고 밑에 물감이 조금 없으면 다시 묻혀서 할 수 있죠. 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아주 고르게 발립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는 너무 작거나 큰 붓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넓은 면적을 칠해야 하는데 그에 비례하지 않게 너무나 작은 붓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팔레트 판에서 물감을 풀 때도 물을 이렇게 여러 번 옮겨와야 합니다. 굉장히 번거롭죠. 그리고 물감도 굉장히 여러 번 옮겨와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초보분들이 이러한 작업을 거치지 않고 물도 그냥 한번 대충 옮겨오시고 물감도 한번 그냥 대충 옮겨와서 칠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런 상태에서 색칠을 하게 된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또 물감이 칠하다가 없으니까 다시 옮겨오고 또 다시 옮겨오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만든 물감이 없어요. 그러면 또 만들어야 돼요. 또 만들면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면서 어떻게 될까요? 윗부분이 빨리 말라버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더 얼룩덜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칠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경계가지고 얼룩덜룩해지지? 뭐가 문제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감을 다 썼으니까 물이랑 물감을 다시 찍어서 또 만듭니다. 만약에 이건 한 색깔이지만 이 색과 뭔가 다른 색을 더 섞었어야 한다면은 시간이 2배로 오래 걸리고 훨씬 더 얼룩덜룩해지겠죠. 하고 다시 칠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칠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신선하네요. 근데 이렇게 칠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칠하시는 분이 정말 많고 왜 자기는 얼룩덜룩하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붓을 일단 큰 걸로 바꿔주세요. 큰 걸로 바꾸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천연모를 이용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한번 확실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천연모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물에 충분히 적십니다. 이렇게 물을 살짝 뺀 다음에 물감을 묻혀주세요. 물감을 묻혀서 팔레트 판에 골고루 풀어줍니다. 그리고 물 한번 살짝 더 찍어와서 물이 많아졌으니까 농도가 낮아졌죠. 이 상태에서 이제 칠해주시는 거예요. 뒤집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붓을 세우지 마시고 넓은 면적을 이용해서 같은 색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빠르죠. 그리고 처음 내가 터치한 물감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모든 면적을 다 칠했습니다. 조금 더 고르게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한 번 더 덧칠을 해주셔도 됩니다. 너무나 다르죠, 같은 물감인데.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실수는 질이 너무 낮은 종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얇은 일반 스케치북보다 얇은 캔트지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캔손 수채화 용지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는 아르시 황목 300g입니다. 한번 같은 그림을 그려서 비교를 해볼게요.
한번 이렇게 쓱 칠하고 약간의 색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라데이션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림을 RC 황록 300g에 그려볼게요. 역시나 같은 물감을 사용해서 그리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물감으로 하고 있는데도 벌써 색감 자체가 다르죠. 정말 똑같은 색을 사용해서 칠하고 있거든요. 위에는 너무나 칙칙한 색인데 밑에는 너무나 예쁜 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보라색을 추가했었죠? 보라색 추가해서 또 그라데이션 만들어 볼게요. 물감이 지금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그라데이션 되는 게 보이시나요? 잎사귀를 확대해서 보면 붉은색과 보라색이 만나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색감 자체도 너무 예쁘죠? 딱 만나는 순간 너무나 예쁘게 퍼지는 모습인데요. 이게 RC 황목에 그린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게 일반 켄트지에 그린 그림입니다. 붓과 물감 모두 같은 색과 종류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차이가 더욱더 확실하실 거예요. 왼쪽이 일반 켄트지, 오른쪽이 RC 황목. 같은 물감인데도 색감 차이가 엄청나죠? 그 다음 많이 하는 실수는 바로 걸레나 휴지를 사용하지 않고서 물 조절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물을 이렇게 많이 옮겨왔어요. 대부분 초보분들이 물 조절이 너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팔레트 판에서 물이 지금 얼마만큼 붓에 묻어있는지 고르게 개어주면서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번 이렇게 탁 붓을 쳤을 때 물이 이렇게 뿌려지면은 물이 많은 상태예요. 그냥 육안으로 봐도 물이 많이 머금어져 있다는 게 보이시죠? 요거를 눈으로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확인을 안 하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종이에 바르시기 때문에 물 조절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주 좁은 면적을 칠하는데 이렇게 물이 많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가장 작은 이파리를 제가 색칠을 해볼게요. 붓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물이 굉장히 많이 머금어져 있는 상태예요. 올리면 붓에 있는 이 많은 물이 다 이곳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로 측면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볼록하게 물이 튀어나와 있어요. 좁은 면적에 많이 물이 고여있다는 뜻이겠죠? 이럴 때는 휴지 등을 사용해서 한번 콕 찍어주세요. 붓끝을 콕 찍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재빠르게 휴지가 붓에 있는 물기를 옮겨갑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측면을 이렇게 톡톡톡 해주세요. 그 다음에 색칠을 하면 아주 적당하게 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잎사귀를 칠할 때는 붓의 끝부분만을 살짝 이용해서 붓을 돌려가면서 물감을 묻혀주세요. 이렇게 다 묻히면은 처음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감을 이런 데다가 쓱쓱 발라서 덜어내신 다음에 또는 끝부분만 살짝 바르신 다음에 색칠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끝부분에만 살짝 바르라는 거는 이미 같은 색의 물감이 붓에 충분히 묻혀져 있을 때만 적용되는 얘기고요. 정말 다른 색을 만들 때는 다시 붓털 전체에 그 색을 발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적당하게 색칠이 됐죠? 여기서 포인트는 붓 자체에 물이 얼마나 흥건하게 고여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만 많이 그리시다 보면은 그냥 붓을 들고 있는 그 느낌, 그리고 팔레트에서 내가 붓을 개었을 때 그 느낌만으로도 캐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건 붓에 물이 아주 많이 묻어있을 때 모습이고요. 요건 휴지로 톡톡톡 물기를 제거했을 때 모습입니다. 많이 다르죠? 물기가 많을 때는 붓이 조금 더 통통해지고 윤기가 흐르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물기가 거의 없고 촉촉한 느낌도 많이 없어진 상태예요. 팔레트 판에 이렇게 문대봤을 때도 물기가 거의 묻어나지 않죠. 반대로 이렇게 물기가 많았을 때는 팔레트 판에 묻혔을 때 역시나 물감이 많이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바로 물을 추가할 때 있어서 실수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선생님이 물을 붓을 이용해서 옮겨오세요 라고 하면은 그래요? 그러고 이렇게 풍덩 옮겨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에서 나는 약간 진한 보라를 많이 만들고 싶었는데 이거밖에 진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고민이 시작됩니다. 나는 왜 물 조절이 안 되는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팔레트 판을 닦고 물감을 옮겨옵니다. 근데 물이 모자라요. 이렇게 개었는데 이걸로는 내가 원하는 면적을 칠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럴 때는 물을 아주 살짝만 붓끝에 0.5mm 정도만 닿게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옮겨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어봐요. 그러면은 농도가 이게 지금 적당한지 물감의 양이 이 정도가 적당한지 가늠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다시 물을 끝에만 살짝 찍습니다. 그리고 다시 옮겨옵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물이 살짝 더 많아진 거를 보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풍덩 담가요. 그러면은 이미 물이 너무 많죠? 옮겨왔을 때 어떻게 되나 볼까요? 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물을 옮겨오다 보면은 진한 보라색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초보분들의 실수는 물감을 충분히 섞지 않거나 붓의 한 면으로만 섞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색을 팔레트판에 두 가지 색을 섞을 때 이 자주색과 초록색을 섞는다고 했을 때 대충 섞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색깔이 충분히 믹스가 되지 않아요. 두 가지 색을 충분히 믹스한 그런 색감을 얻고 싶으시다면 일단 붓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묻혀주세요. 그리고 팔레트판에 앞뒤로 잘 개어줍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도 역시나 앞뒤로 잘 개어줍니다. 충분히 개어서 한 색깔이 나왔을 때 색칠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다른 느낌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초보자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팔레트를 사용하실 때 될 수 있으면 팔레트 판의 면적이 좀 있는 팔레트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팔레트 판의 면적이 너무 좁으면 물감을 자유롭게 섞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